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올해 매입한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수한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물을 매수하실 때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시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 정보는 많아도 다가구 투자 정보는 충분하지 않아서 7년간 정말 많은 것들을 직접 개고생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만 했고요. 그만큼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적절한 수익률은 얼마일까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한 끝에 매수한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매수한 저희 수익률을 공개한다면 저와 같은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수익률 좋은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월급 이상의 월세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바로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매수한 다가구의 수익률은 22%입니다. 그리고 15%는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기준 수익률이에요. 그럼에도 수익률이 20%가 넘게 된 것은 대출 레버리지 효과와 구축 다가구를 매수했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매수한 다가구 주택의 스펙과 22%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는 3층짜리 건물이에요. 연식은 2001년이니까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2024년 2월에 3억 8,5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수도권은 아니지만 인구 80만이 넘는 비교적 큰 지방의 도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원룸 1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입 당시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42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라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위치가 상업지와 근접해서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단점을 커버해줬죠. 그리고 인근에 굴지의 대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부동산 투자를 해오신 분이라면 여기가 어디인지 감이 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가 80만이 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22%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진짜 실제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금액은 3억 8,500만 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외에 더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다주택자여서 12%의 취등록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1.1%의 취등록세로 42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신용대출로 다가구를 매수했기 때문에 법무사를 고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셀프 등기했습니다. 즉 법무사 수수료는 들지 않았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셀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요. 17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불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워낙 잘 소개해 주신 물건이라 깎는 거 없이 법정 수수료 모두 지불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지출된 총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매비용,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총 합이 3억 9,09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총 비용에서 제외되는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기존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이 있는데요. 15가구의 원룸으로부터 보증금은 총 1,200만 원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내부 수리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최소한의 보증금만을 받아오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보증금이 매우 적었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대출 금액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용대출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고요. 이율은 4.95%입니다. 이자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투입한 실제 금액은 총 비용 3억 9,090만 원에서 신용대출 금액과 보증금의 합을 빼면 총 지출한 금액은 1억 5,89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수익률을 확인하기 위한 고정 지출을 확인할 테니 끝까지 계속 잘 들어봐 주세요.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면 월 고정 지출 내역이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고정 지출은 대출에 대한 이자로 월 90만 원이 있고요. 이 외에 인터넷 비용이 6만 원, 수도 요금이 한 달에 18만 원, 주택 관리 비용, 여기서는 청소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월 7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직 가입은 안 했지만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도 곧 가입할 예정인데 이 비용이, 즉 화재 보험 비용이 대략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 비용을 다 더하게 되면 매월 고정 지출로 12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수익률을 확인해 볼게요. 한 달 월세 420만 원을 년 수익으로 전환하면 420 곱하기 12 해서 총 5,04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월 126만 원이므로 년으로 환산하면 1,512만 원이죠. 그래서 5,040만 원에서 1,512만 원을 빼주게 되면 수익 금액은 3,528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산세 등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참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도 봐야겠죠? 년 순 수익 금액 3,528만 원을 순 투자 비용 1억 5,890만 원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22.2%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부동산을 매수하셔야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다가구 주택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다가구 주택보다는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시작하시는 것이 조금 더 투자를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매수한 지역에 대해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수도권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적정 이상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어서 일자리도 풍부한 곳, 거기에 절대 가격까지 저렴한 곳을 찾아서 투자하신다면 100%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다가구 주택 매수에 앞서서 그리고 현재 월세 소득만 1,000만 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뭔가를 한 번에 이루어내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를 꾸준히 한 단계씩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성공하지 못했을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뉴스에 나오겠어요? 흔하지 않고 정말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면 뉴스거리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해서 이루었다는 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그 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드물다는 걸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만 더 자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월세 1,000만 원을 이뤄내기 위한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보시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실용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어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